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스테이블 코인이 어떻게 그냥 디지털 달러를 넘어서 다음 단계로 갈까 이런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오늘은 바로 그 다음 단계가 정말 눈앞의 현실로 다가온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주제를 제가 딱 한 문장으로 압축해서 말씀드릴게요. 달러,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다음은요. 이제 주식과 ETF입니다. 이게 정말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죠. 주식하고 ETF요? 그게 스테이블 코인이랑 무슨 상관 있죠? 전혀 다른 세상 이야기 같은데요. 바로 그 두 세상이 이제 합쳐지기 시작했다는 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최근에 온도라는 회사가 있었잖아요. 아, 네네. 블랙록 국제펀드 토큰화에서 유명해졌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젠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애플 주식이나 S&P 500 지수 따라가는 SPY ETF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자산들을 토큰 형태로 만들어서 바로 그 솔라나 블록체인 위에서 유통시키겠다. 이 계획이 지금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와, 잠깐만요. 그럼 애플 주식을 코인처럼 제 개인 지갑에 그냥 놓고 다닐 수 있게 된다는 말인가요? 이거 정말 흥미로운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정말 중요한 진짜 이유는 단순히 주식이 코인이 되네 하는 신기함 때문이 아니에요. 이건 훨씬 더 큰 그림의 시작을 알리는 뭐랄까 신호탄이거든요. 더 큰 그림이라면요? 바로 주식시장의 정산 시스템, 저희가 금융 레일이라고 부르는 그 기본 인프라 있잖아요. 그게 통째로 스테이블 코인이랑 블록체인 기반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 거대한 지각 변동의 증거인 셈이죠. 금융 레일이 바뀐다.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결국 돈과 자산이 오고 가는 그 길이 아예 새로 깔리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 새로운 길 위에서 모든 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가장 궁금한 것부터 바로 여쭤볼게요. 토큰화 주식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그냥 내가 애플 주식을 코인 형태로 직접 소유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법적으로나 구조적으로나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요? 정확히 어떤 구조인가요? 네, 바로 그 부분이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오해이자 핵심입니다. 우리가 블록체인상에서 지갑을 딱 열어보면 AAPR 토큰 10개, SPY 토큰 5개, 이렇게 보이겠죠. 하지만 이 토큰이 법적으로 실제 주식, 즉 주주권 그 자체를 의미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점, 이걸 명확히 해야 합니다. 잠깐만요. 그럼 제가 애플 주주가 아니라는 건가요? 주식을 샀는데 주주가 아니라니. 좀 이상한데요? 그럼 배당은 어떻게 받고 주주총회 투표는 어떻게 하고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온도 측 설명을 보면요. 이 온체인 토큰 보유자는 주주로서의 모든 권리를 갖는 게 아니라고 해요. 대신에 해당 주식의 경제적 노출, 이코노믹 엑스포저를 갖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경제적 노출. 말이 좀 어렵네요. 그렇죠. 쉽게 말해서 주식 가격이 오르면 내 토큰 가격도 똑같이 오르고 배당이 나오면 그만큼의 가치가 토큰에 반영되는, 그러니까 수익률을 그대로 따라갈 권리를 갖는다는 뜻입니다. 주주총회 가서 의결권을 행사한다거나 하는 그런 전통적인 주주의 권리와는 분리된 개념인 거죠. 아하, 이제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저는 주주라기보다는 그 주식의 수익권을 산 투자자에 가까운 거군요. 구조가 궁금해지는데요. 그럼 실제 애플 주식은 어디 있는 건가요? 허공에 떠 있는 건 아닐 텐데요. 물론입니다. 두 개의 층으로 나뉜 세상을 상상하시면 이해가 쉬워요. 첫 번째 층은 오프체인,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전통 금융시장입니다. 네. 우리가 아는 그 애플 주식이나 SPY ETF 실물은 미국에 정식으로 등록된 브로커 딜러나 커스터디 업체가 정말 큰 금고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소유권은 이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셈이죠. 아, 은행에 금을 맡겨두는 거랑 비슷한 거군요. 실물은 은행 금고에 있고요. 맞습니다. 정확해요. 그리고 두 번째 층이 바로 온체인, 즉 솔라나 블록체인인 거죠. 우리는 이 블록체인 위에서 지갑을 통해 그 금고에 있는 실물 자산의 가격 변동과 배당 효과를 그대로 따라가는 토큰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토큰을 친구한테 보내거나 다른 토큰이랑 교환하거나 자유롭게 거래하는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실물금은 창고에 두고 그 금에 대한 보관 증서를 디지털 형태로 엄청 빠르고 싸게 주고받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구조가 명확하게 이해가 되네요. 그런데 왜 하필 많고 많은 블록체인 중에 솔라나를 선택했을까? 이게 궁금합니다.
보통 빠르고 수수료가 저렴하다 이런 장점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것 말고도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단순히 속도가 빠르고 수수료가 저렴해서만은 아니에요. 만약 그랬다면 다른 블록체인도 대안이 될 수 있었겠죠.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규제 문제를 기술적으로 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규제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주식이나 ETF 같은 증권 상품은요, 일반 코인이랑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격한 규제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증권은 특정 국가 투자자만 거래할 수 있게 지역 제한을 둬야 하고요. 또 어떨 때는 자산이 많은 적격 투자자만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하고요. 근데 기존 방식처럼 그냥 웹사이트에서 회원 가입할 때 신원 인증, KYC 한 번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거든요. 왜 부족한가요? 일단 한번 인증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토큰의 특성 때문이죠. 토큰은 한번 발행되면 중앙 통제 없이 개인 지갑 사이를 자유롭게 이동하잖아요. 제가 만약 적격 투자자라서 APA 토큰을 샀다고 쳐도 이걸 허가받지 않은 친구한테 보내버리거나 금지된 국가에 사는 사람 지갑으로 보내는 걸 막을 방법이 없으면 규제를 지킬 수가 없게 되죠. 아, 그렇네요. 토큰은 P2P로 그냥 막 움직이니까요. 그걸 어떻게 통제하죠? 여기서 바로 솔라나의 토큰 확장 기능 중 하나인 트랜스퍼 훅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훅이라는 단어 뜻 그대로 갈고리를 걸어서 뭔가를 제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거예요. 갈고리? 재밌는 표현이네요. 그러니까 토큰이 움직일 때마다 갈고리로 딱 붙잡아서 뭔가를 검사한다 이런 건가요? 정확합니다. 트랜스퍼 훅은 토큰이 A 지갑에서 B 지갑으로 전송될 때마다 그 거래를 잠깐 멈춰요. 그리고 사전에 프로그래밍된 사용자 지정 로직을 실행시킵니다. 이 로직, 일종의 검문소를 통과해야만 전송이 최종적으로 완료되는 거죠. 와, 마치 고속도로 톨게이트 같은 거네요. 모든 차가 일단 멈춰서 통행권 확인받고 지나가는 것처럼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이 톨게이트 로직을 통해서 아주 복잡한 규칙들을 토큰 자체에 그냥 내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전에 신원 확인하고 승인된 지갑, 화이트리스트에 등록된 지갑으로만 토큰을 보낼 수 있게 하고요. 반대로 특정 국가나 테러 자금 연관된 블랙리스트 지갑으로는 전송을 아예 막아버릴 수도 있죠. 심지어 허가되지 않은 디파이 프로토콜에 이 토큰을 예치하려는 시도 자체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와, 그건 정말 강력한 기능인데요. 규제 준수 규칙이 중앙 서버에 있는 게 아니라 자산인 토큰 자체에 각인돼서 같이 움직이는 셈이네요. 이게 솔라나를 선택한 핵심 이유라는 말씀이시죠? 네, 바로 그 점입니다. 자산 자체가 규제를 품고 다니게 만드는 기술인 거죠. 알겠습니다. 규제 문제는 그 트랜스퍼 훅이라는 기술로 해결했다고 쳐도 더 근본적인 시간 문제가 남는 것 같아요. 토큰은 24시간 365일 안 쉬고 돌아가는데 뉴욕 증권거래소는 정해진 시간에만 열리잖아요. 이 둘의 가격을 어떻게 똑같이 유지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주식시장이 닫힌 일요일 밤에 토큰 가격이 혼자 급등하거나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이고 사실 이 시스템 설계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문제를 푸는 열쇠는요. 발행과 상환의 시간을 거래의 시간과 분리하는 데 있습니다. 발행과 거래의 시간을 분리한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토큰이 24시간 내내 돌아다닌다고 해서 그 가치를 보증하는 실물 자산과의 연결고리까지 24시간 열려 있는 건 아니에요. 온도 모델은 시간을 두 종류로 나눠서 운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째는 발행 및 상환 시간. 이건 주 5일 24시간, 즉 24호로 운영됩니다. 아, 주 5일 24시간이요? 그럼 주말엔 쉰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바로 이 발행 상환 창구가 토큰 가격을 실제 자산 가치에 단단히 고정시키는 앵커, 그러니까 닫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죠. 실제 애플 주식시장이 열려있는 동안에만 투자자가 $100를 발행사에 보내면 그에 맞는 $100어치 AAPL 토큰을 발행해주는 거예요. 반대로 토큰을 가져오면 실제 달러로 바꿔주고요. 아, 그러니까 가격을 맞추는 진짜 배기 교환 창구는 은행처럼 정해진 시간에만 열린다. 이 말이군요? 그렇죠. 만약 블록체인상에서 토큰 가격이 $99로 떨어졌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누군가는 시장에서 $99의 토큰을 사서 발행사에 가져가 $100로 바꾸면서 $1 차익을 얻으려고 하겠죠. 이런 차익 거래 때문에 토큰 가격은 결국 실물 자산 가치인 $100에 수렴하게 되는 겁니다. 이 중요한 가치 고정 장치가 전통 주식시장이 열리는 시간이랑 맞춰져 있는 거죠.
그게 바로 가격의 닷 역할을 한다는 거군요. 그럼 거래는 어떻게 되나요? 두 번째 시간이 바로 전송 및 거래 시간입니다. 이건 주 7일 24시간, 즉 247으로 가능해요. 일단 발행된 토큰은 블록체인 위에서 시간 제한 없이 자유롭게 지갑 간에 이동하고 또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거래가 가능합니다. 주식시장이 닫힌 주말이나 밤 사이에도 사용자들끼리는 계속 이 토큰을 사고 팔 수 있는 거죠. 그럼 주말에는 그 닷이 없는 상태에서 거래가 되는 거네요? 그럼 가격이 막 출렁일 수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때의 가격은 발행 상환이 막혀 있으니까 사람들의 기대감이나 수급에 따라서 실제 주식 종가랑 약간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뉴욕 증시가 열리고 발행 상환 창구가 다시 열리면 차익 거래자들이 움직이면서 가격은 다시 실물 가치에 딱 맞춰지게 되는 거죠. 와, 정말 영리한 방식이네요. 실물 자산과의 가치 연동은 전통시장 구조에 맞춰서 안정성을 딱 잡고 블록체인의 장점인 24/7 유통의 편의성은 그대로 살리고 정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설계군요. 네, 아주 영리한 하이브리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됐는데요. 그렇다면 이 모든 변화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가장 큰 그림, 빅픽처는 뭘까요? 처음에 금융 레일이 바뀐다고 하셨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처음 나왔을 때 우리는 이걸 단순히 달러를 해외에 있는 사람한테 빠르고 싸게 보내는, 뭐랄까, 더 나은 송금 기술 정도로 생각했잖아요. 네, 맞아요. 페이팔의 더 빠른 버전처럼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그 역할과 위상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 겁니다. 돈을 실어 나르는 수단을 넘어서서 금융자산의 정산 레일 그 자체가 블록체인으로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가 주식을 사면 주식 받고 돈 내는 과정이 바로 안 됐잖아요. T+2라고 해서 며칠씩 걸렸고요. 그런데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아주 매끄럽고 빠른 새로운 고속도로가 깔리고 있는 겁니다. 와, 그건 정말 관점의 전환이네요. 스테이블 코인을 그냥 디지털 달러로만 봤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자산이 달리는 고속도로 그 자체라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고속도로 위에는 이제 달러를 대표하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주식, ETF 같은 자산들도 토큰이라는 똑같은 포맷의 컨테이너에 담겨서 올라타게 됩니다. 모든 자산이 동일한 표준, 동일한 언어로 소통하게 되는 거죠. 모든 자산이 같은 고속도로를 달린다. 상상만 해도 엄청난 일들이 가능해질 것 같은데요. 이 문이 열리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다음 단계는 명확해집니다. 여러분의 암호화폐 지갑 하나에서 현금인 스테이블 코인, 주식인 토큰화 주식, 심지어 미국 국채인 토큰화 RWA까지. 이걸 마치 게임 아이템 바꾸듯이 실시간으로 24시간 내내 자유롭게 교환하고 관리하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 자산들을 섞어서 담보로 맡기고 대치를 받거나 레버리지 투자를 하고 심지어 커피값 결제 수단으로 쓰는 등 상상 속의 금융활동들이 현실로 다가올 겁니다.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물론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겠죠. 물론입니다. 이 과정은 매우 강력한 규제와 기술적인 제한이 함께 따라올 게 분명하고요. 모든 디파이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 변화의 방향성 자체는 매우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미래적인 그림인데 솔직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불안한 마음도 들어요. 새로운 기술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르니까요.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그 실제 주식을 복원한다는 오프체인 커스터디 회사가 파산이라도 하면 제 토큰은 그냥 휴지 조각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위험들을 투자자가 어떻게 확인하고 대비해야 할까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새로운 기술일수록 신뢰를 위해 리스크를 명확히 인지하는 것이 생존과 직결되죠. 그래서 이와 같은 토큰화 자산을 접할 때 투자자 입장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체크리스트를 정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요? 첫째, 사용 자격입니다. 내가 거주하는 국가나 나를 투자 자격으로 이 토큰을 합법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가, 이걸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증권형 토큰은 미국인 거래 금지 같은 엄격한 제한을 둘 가능성이 높거든요. 못 모르고 샀다가 나중에 팔지도 못하고 묶이면 최악이잖아요. 네, 정말 중요하네요. 둘째는 무엇인가요? 둘째, 주주권 여부입니다.
앞서 길게 설명드렸듯이 내가 이 토큰을 가지면 진짜 주주가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경제적 노출만 갖는지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의결권 같은 권리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아주 큰 차이니까요. 그렇군요. 세 번째 체크리스트도 궁금합니다. 셋째, 실물 자산 보관 구조입니다. 이게 아까 지적하신 부분인데요. 내 토큰이 표방하는 실제 주식을 누가, 어떻게, 어디에 보관하는지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대형 금융기관이 커스터디를 맡고 있는지, 그 기관이 파산했을 때 내 자산은 분리보관되는지, 이런 법적 보호 장치를 꼼꼼히 봐야죠. 네 번째는요? 넷째, 가격 연동 시간입니다. 실물 자산과 교환, 즉 발행과 상환이 가능한 시간이 언제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24/7 거래가 된다고 해도 진짜 가치 고정은 이 창구가 열려 있을 때만 가능하니까요. 24호 설계인지 다른 규칙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무엇일까요? 마지막 다섯째는 토큰 전송 규칙입니다. 이 토큰은 어디로 보낼 수 있고 어디로는 보낼 수 없는지 그 제약을 알아야 해요. 아까 말씀드린 트랜스퍼 훅 때문에 내가 쓰고 싶은 D8 서비스의 예치를 못할 수도 있거든요. 이 토큰의 활용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니까 투자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논의의 결론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월스트리트의 자산이 토큰이라는 포맷으로 블록체인에 들어오는 순간 스테이블 코인은 더 이상 단순한 디지털 달러가 아니라 모든 자산을 실어 나르는 거대한 금융 레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앞으로의 금융시장을 보는데 매우 중요한 관점이 될 겁니다. 네, 오늘은 스테이블 코인을 넘어서 토큰화된 주식의 등장과 그 의미, 그리고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들까지 깊이 있게 다뤄봤습니다. 단순한 기술의 등장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걸 실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네요. 오늘 내용이 유용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